뭐가 편하더노? 첫 번째로 저번 RX 100M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 뚜껑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게 은근히 많이 편합니다. 줌인, 줌아웃이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그게 좀 많이 편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 만약에 조작하는 분들은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한 이틀, 저도 이거 지금 이틀 사용했거든요. 하루 동안 계속 사용하고 써보니까 이게 손에 익습니다. 줌인, 줌아웃이 좀 부드러워요. 좀 멀리까지 줌도 되고 컨트롤방도 아주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티 쇼트의 오찌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황금 연휴를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동을 가려고 고속도로를 탔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네요. 그죠? 네. 저 이번에 그 소리 일기라고 그 채널 하나 개설했습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요. 우찌! 오늘은 저를 촬영을 하고 있는 소니의 제품이죠. 캠코더 핸디캠이라고 불리는 AX43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캠코더는 제가 소니 제품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의 유튜브를 시작할 때 사가지고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두 번째 캠코더 리뷰를 하게 된 거고요. 2020년 3월 달에 출시가 됐죠. 소니 측에서 저에게 캠코더를 보내주셨습니다.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조금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영상을 찍으려면 캠코더를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분들이 캠코더를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게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AX43 리뷰의 순서는 누구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카메라 외형을 보면서 간단한 스펙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필드 테스트죠. 4K 화질 들어가 있는 특징들, 기능들 한 번씩 다 사용해보면서 어떻게 촬영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캠코더 핸디캠 AX43에 대한 리뷰를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외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진은 되지만 사진 빼고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소니의 누 캠코더 AX43입니다. 4K까지는 문제없는 약 820만 화소의 4K 30프레임, FHD 120프레임으로 슬로우 녹화가 가능하고 아주르르르 강력한 손떨림 방지, 약 26mm에서 초초초 망원까지 광학줌 20배가 지원이 됩니다. 마이크도 괜찮고 소니 AX43에는 내 음성 취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잡고 있는 뒤쪽 음성을 제거를 해주는 건데요.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음성 켬 끔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티쇼트 우찌 친구입니다. 친구인가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에 관한 모든 것 오티쇼트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촬영 눌렀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티쇼트의 우찌 친구입니다. 100%의 성능을 보이진 않지만 약간 속삭이면서 얘기를 하면은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우찌 수입을 액정이 되면서 터치까지 되고 AF까지 괜찮아요. 진짜 이 캠코더 하나면 많은 것들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점점 말씀드릴 거지만 어떤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카메라 설정법 등등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촬영은 해야 되는 분들, 그렇지만 좋은 성능의 결과물을 원하는 분들, 거기에 덧붙여서 슬로우 모션이나 이것저것 편의 기능이 있었으면 하는 분들, 정리해보자면 육아일기를 찍고 싶어요, 혹은 나의 반려견의 브이로그를 찍고 싶습니다. 하지마 형아. 하지마. 하지마. 우찌 또는 종교활동이나 발표, 나의 연주회,
축구 동호회 등등을 담거나 사용 목적에서 사진의 비중이 낮은 나만의 브이로그 카메라를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리뷰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AX43으로 제가 낚시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촬영 제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장기간으로 하는 낚시, 골프, 예배 길게 촬영해야 되는 용도에는 굉장히 맞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요. 직접 테스트하면서 결과물들을 보고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죠. 줌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안동의 암산유원지라는 곳이고요. 저기 앞에 있는 절에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줌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살살 제가 조금씩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위에 보면은 WT가 있어요. 이렇게 줌 하다 보면은 여기 중간 라인 있죠? 이까지가 광학 줌이에요. 퀄리티가 살아있으면서 줌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거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화질 저하가 있긴 하지만 약간씩 더 넘어서는 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제가 처음부터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점점 가면서 이렇게 커트라인까지 가보니까 저기 절에 있는 글씨가 다 보일 정도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도암사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서는 디지털 줌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떨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자, 더 나아가서 도암사라는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일반 액정으로 봤을 때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진 건 잘 모르겠어요. 더 가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돌아옵니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이 정도까지 줌이 되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을 촬영할 때, 풍경을 촬영할 때, 그리고 조금 와이드 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든 AX43으로는 못 찍을 게 없습니다. 물론 망원으로 가면 망원으로 갈수록 떨림이 심하기 때문에 삼각대를 사용을 해주거나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줌에서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망원으로 갔을 때 손떨림이 조금씩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손떨림 방지 테스트를 또 한번 해보도록. AX43 같은 경우에는 꺼짐, 표준, 활성, 액티브 활성인가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손떨림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으로 두고 사용을 하는데 4K까지 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손떨림은 FHD까지 가능하거든요. 4K 기준에서 끄고 걸었을 때, 활성을 하고 걸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뛰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가시죠. 예. Cause you're chasing the hurricane, taking a name in vain. My God, it's such a shame. Cause you got yourself into this. It's less than to at your own risk. Now your name is on my list, and you are exactly where I want. Said I probably lost my mind. Will you welcome and try and find? 배집은 하라. 네, 이렇게 해서 손떨림 방지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손떨림 방지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걸어다니면서 지금처럼 얘기하고 저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는 그런 손떨림은 잘 잡아줬죠. 예. 네, 우찌.
AX43은 타임랩스 기능도 있습니다. 몇 초당 한 장씩 찍을 건지 선택하시고 몇 장을 찍을 건지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 노출 모드는 처음에 찍었던 그 밝기 그대로 가겠다, M 모드 같은 거고요. 자동 노출은 계속 측광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4K로 설정을 하고 포토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됩니다. 근데요, 오전부터 타임랩스 풀 배터리는 아닌데 30초당 한 장씩 찍히게 해놨어요. 근데 561장이 찍히는데 배터리가 없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네요. 80%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배터리가. 자, 그러면 AX43으로 찍은 타임랩스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해서 소니의 캠코더, 핸디캠 AX43에 대한 사용을 끝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끝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영상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초보자 분들도 굉장히 사용하기가 쉽다, 다루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강아지, 나의 고양이들의 브이로그를 촬영을 하겠다, 그리고 또 나의 브이로그를 촬영을 하겠다, 그리고 나의 아기들, 우리 가족들 브이로그를 촬영을 하겠다, 그리고 장시간 영상을 녹화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카메라가 주어졌을 때 열고 촬영하면 됩니다. 그 전에 설정할 거 FHD로 할 건지 4K로 할 건지 이것만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캠코더 안에 페이드 기능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영상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검은색에서 점점 밝아지면서 영상이 시작된다거나, 편집을 크게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이런 소소한 기능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간편하게 고화질의 영상을 담을 수 있다입니다. 화질 굉장히 괜찮죠. FHD에서는 12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에 굉장히 괜찮죠. 마이크 자체가 준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는데도 마이크는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냥 간편하게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브이로그로 들고 다니는 손떨림 방지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거기에다가 뭐죠? 이렇게 스위블 액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장 마이크, 짐벌 이런 게 굳이 필요 없이 준수한 성능을 알려준다. 이게 굉장히 주력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에 엎쳐서 세 번째로는 그 이상의 촬영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캠코더이기 때문에 녹화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일부 미러리스에 보면 안 그런 카메라도 있겠지만 녹화 제한 시간이 4K에서는 뭐 10분, 15분, 30분을 넘으면 다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캠코더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다 찰 때까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기 축구의 회원이다, 나는 축구를 담겠다, 가능합니다. 요즘에 학교 수업을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도 1시간 이상 녹화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캠코더가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녹화를 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TV 프로그램 보면은 무슨 관찰 카메라 이런 것들도 많죠. 그런 상황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약간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세 번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초망원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담기 위해서는 광각이 필요하고 어떤 거를 담기 위해서는 망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렌즈 교환식이라고 보면은 렌즈를 또 하나하나 다 구비를 해야 됩니다. 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것까지 그냥 줌 한 번으로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캠코더를 잘 활용을 할 수 있겠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센서가 조금 작기 때문에 야간에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캠코더만의 단점이 아니라 센서 크기에 대한 아쉬운 점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주간과 같이 똑같은 퀄리티를 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술적인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DSLR이나 미러리스를 사용을 할 때는 조리개가 밝은 렌즈를 사용을 하면서 심도 표현이라든지 포커싱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예술적인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캠코더는 조금 어려워요. 녹화를 하고 그거를 기록하는데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술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카메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목적이 분명한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낮에 약한 기능이에요. LCD가 약해요.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잘 보여요. 밝은 곳에 가면은 내가 촬영하고 있는 게 좀 잘 찍히고 있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사용하면서 조금 불편했고요. 마지막 아쉬운 점은 반반이에요. 얘는 캠코더 영상기기입니다. 요즘 일반 미러리스 DSLR 보면은 사진과 영상을 같이 하죠. 근데 얘는 사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영상 기기예요. 왜냐면 로우 촬영이 안 되고 일반 타임랩스 같은 기능을 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하긴 하겠지만 비교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영상 기기로만 봤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캠코더가 목적이 분명한 분들에게 갔을 때는 그렇게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캠코더를 안 그래도 이거 말고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했던 리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우티 쇼트의 우치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치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저기 한 번도 안 봤네. 찍은 것도 많고 카메라 리뷰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배터리 사용량도 아주 충분했다고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고요. 4K 기준으로 몇 분 촬영 또는 10분 촬영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한 칸 정도 남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촬영 모드에서 동영상, 사진, 타임랩스는 말씀드렸고 FHD에서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려면 고속 녹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화질 크기에서 FHD로 변경하시고 고속 녹화 설정하시면 되고요. 매끄러운 녹화랑 골프샷이 있죠. 이거는 FHD에서도 활성화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다시 파일 형식으로 가서 HD로 설정하시면 활성화가 되고요. 골프샷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해주는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골프나 낚시, 공차기 이런 것들요. 매끄러운 느린 녹화는 말 그대로 바로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건데 둘 다 1920, 1080 해상도가 아니고요. 1440, 1080입니다. FHD도 안 되는 해상도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에서 편집을 하지 않고 나는 슬로우 모션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알려드린다고 만들어 봤는데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기 보트 줌 해봐. 촬영 눌러가지고. 이거? 그걸로 촬영 누르고. 다시 가버렸어. 갔어?